그러면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오히려 손해가 아니냐, 은행 이자가 더 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특정 금액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주셔도 증여세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얼마일 것 같으세요? 바로 안녕하세요. 가사법 전문 변호사 최선혜 변호사입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해서 2030 세대 역시 연끌까지 해서 주택을 구입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대출이 요즘 많이 막혀가지고 내가 가진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부동산 구입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부모님이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 찬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증여세를 부담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부모 자식 간의 금융거래가 있을 때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꿀팁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법은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금전거래는 기본적으로 대부거래라고 믿지 않고 빌린 척하고 증여한 것이다 라는 전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금전거래는 세법상 원칙적으로 증여라고 추정하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거래가 5천만 원을 초과해서 있는 경우에는 빌려준 돈이라면 반드시 금전소비대차 계약, 차용증을 작성해야 돼요. 그리고 이자까지 명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차용증이냐, 계약서냐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 자식 간에는 못 믿어서가 아니라 빌려준 돈이 맞는데 증여로 오해받아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차용증을 쓰셔야 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과세 당국에서 부모 자식 간의 금전거래를 발견하는 경우에는요, 일단 증여라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증여세를 납부하라고 통지를 하는 거죠. 만약 진짜 빌려준 것이 맞는 경우에는요, 세무서에 증여가 아니라 돈을 빌린 것이다 라는 소명 자료를 직접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증거가 차용증과 이자를 갚은 근거입니다. 만약 이런 소명 자료가 없다면 빌린 돈이 맞다 하더라도 증여세 납부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릴 때 차용계약서를 쓰고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소명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공증을 받거나 내용 증명을 보내두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차용계약서를 쓰고 원금과 이자를 명확히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이자를 받냐, 요즘은 은행 대출 이자도 2, 3%대인데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은행 이자보다 더 고금리 4.6%를 받나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런데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요, 적정 이자율을 현재 4.6%로 보고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면요, 이자 상당액을 증여하는 것이라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만약 그 4.6% 이하의 이자로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요, 그 빌린 금액에서 적정 이자율인 4.6%를 곱해서 계산한 금액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을 증여세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오히려 손해가 아니냐, 은행 이자가 더 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특정 금액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주셔도 증여세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얼마일 것 같으세요? 바로 2억 원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요, 2억 1,739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주셔도 증여세 부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세법은 적정 이자율로 계산했을 때 이자가 연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요, 증여세 부과를 안 하거든요. 이자 1,000만 원을 적정 이자율 연 4.6%로 역산해서 계산해 보면 2억 1,739만 원이면 연간 이자가 60원 부족한 1,000만 원이 돼요. 러프하게 2억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주셔도 증여세 걱정하실 필요가 크게 없다는 거죠. 만약 빌려준 것이 아니라 2억 원을 증여한 경우에는요, 최근 10년간 증여한 재산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증여세 신고 안 하면 걸릴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생각보다 크고 행정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국세청이 모든 것을 감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부동산 구입에 들어간 비용이라면 소득신고 대비 부동산 구입 금액에 차이가 많은 경우에는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9억 원 이상의 고가의 주택을 직접 마련해주는 정도가 아니라면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부터는 주택 구입자의 나이, 세대주, 소득신고 대비 부동산 구입 금액 등을 고려해서요. 이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증여가 있을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요.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웬만하면 계좌 조회하면 거래 내역 거의 다 나오니까 숨기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이스피싱 이슈로 2천만 원 이상의 그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의 경우에는요, 금융당국에서 체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부모 자식 간의 금융거래도 예전보다 훨씬 많이 조세당국에서 체크하는 비율이 높아진 기분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유든 부모님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거나 주위에 제보가 있었거나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하고 10년 내에 사망한 경우, 또 이 경우에 뭐 상속세 신고 대상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요, 거의 다 적발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어떻게 절세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이렇게 증여한 재산이 나중에 사후에 상속 분쟁으로 이어지진 않을지 먼저 고민하시고요. 절세 및 법적 플랜을 짜시는 것이 리스크가 적고 이득이 더 되실 수 있어요. 모든 금전 거래에는요, 반드시 계약서 작성하는 거 여러 번 강조드렸고요. 가족의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이 더 필수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려요.